나를 위한 그림책. 웃자. 웃음은 전염되니까. 어느 우울한 날 마이클이 찾아왔다. 책 표지를 보자마자 마음이 환해지는 책이 있다면 나는 전미화 작가의 어느 우울한 날 마이클이 찾아왔다 라는 그림책을 서슴없이 꼽고 싶다. 마이클로 연상되는 실루엣의 공룡이 커다란 카세트 플레이어를 들고 서 있는 그림책의 표지는 보기만 해도 입꼬리가 올라간다. 어느 우울한 날 마이클이 찾아왔다 라는 그림책에서 중요한 키는 카세트 플레이어다. 요즘 아이들은 카세트 플레이어를 모른다. 하지만 우리 세대에게 카세트 플레이어는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아주 중요한 소품이다. 카세트 플레이어에서 흥겨운 노래가 울려 퍼지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디스코 추던 시절이 막 떠오르는 것처럼 학창시절 소풍 갈 때 제일 먼저 챙기고 수학여행지에서도 빠지지 않던 게 바로 카세트 플레이어였다. 마치 학창시절의 그 추억을 소환하는 듯한 이 그림책은 누군가 요란하게 초인종을 눌러대는 것으로 시작된다. 첫 페이지는 띵동. 그래도 반응이 없자 다음 페이지 한가득 띵동띵동 띵동띵동 이라고 쓰여 있다. 드디어 문을 열고 나온 여자는 카세트 플레이어를 든 공룡을 보고 공룡 접근 금지인 거 모르냐고 따진다. 그러자 공룡은 여자에게 당신이 우울하다는 소식을 듣고 왔다고 말한다. 그것도 직접 들은 게 아니라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등등 여러 명을 거쳐서 들었다고 한다. 그리고 대뜸 춤을 추기 시작하는 공룡. 들썩들썩. 공룡의 춤을 보고 있던 여자는 자기도 왕년에 춤 좀 췄다며 공룡과 함께 춤을 추기 시작한다. 공룡과 함께 한참 춤을 추던 여자는 다른 사람 집에 초인종을 누른다. 그리고 공룡과 같이 춤을 추러 왔다고 말한다. 우울한 마음 때문에 방구석에 처박혀 있던 여자가 밖으로 나와 춤을 추다가 다른 사람에게도 춤을 권한다는 내용이다. 나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당신은 웃으려고 노력한 적이 얼마나 있나요? 라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웃긴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개그맨들의 쇼인 컬투쇼 공연을 보러 간 적이 있다. 그때 흔하지만 딱 그 사람이 하면 어울릴 것 같은 말을 들었다.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한 거라고요. 나는 그 말을 믿는다. 사람들은 마음이 행복해야만 웃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많다. 왜냐면 마음이 행동을 바꾸기도 하지만 행동이 마음을 바꾸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일부러 웃으려고 노력한 적이 많다. 실제로 노력해서 웃고 나면 행복한 마음이 든다. 정말로. 내 나이 34. 이혼 후 일본에서 직장 생활을 할 때 참 많이 외로웠다. 그 당시 나는 억지로라도 웃기 위해 매주 한국에서 방영하는 개그 콘서트를 녹화해 월요일 퇴근 후 꼬박꼬박 챙겨보았다. 나의 이런 행동은 고국에 대한 그리움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나 자신이 웃기 위해서였다. 웃고 나면 남은 일주일을 즐겁게 보낼 수 있는 기운을 얻는 것 같았다. 나라마다 유머 감각이 다르다는 것도 그때 처음 알았다.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의 일본어를 구사해도 일본의 개그 프로그램보다 우리나라 개그 프로그램이 훨씬 더 재밌다. 인간의 보편적 정서에 호소하는 영화나 드라마는 국적 불문하고 쉽게 이해되고 공감되는 반면 희한하게 코미디만은 우리나라 것이 내게는 최고라는 걸 그 당시에 알게 되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 개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나의 우울함을 떨치기 위해 마이크를 찾고 있었던 건 아니었을까?
웃음에는 전염성이 있다. 내가 웃으면 주위 사람도 따라 웃게 된다. 이 책에서도 그랬다. 공룡이 여주인공 달보에게 춤을 보여주며 그녀를 웃게 했고 나중에 그 둘은 또 다른 집의 초인종을 누른다. 바로 웃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순간이다. 당신을 웃게 하는 건 어떤 마이클이고 또 누군가를 웃게 하고 있는가? 지금의 내게 있어 마이클은 내 아이이며 그 아이가 나를 많이 웃게 만든다. 엄마 하고 부르며 안겨오거나 갑자기 흥이 나서 춤추며 노래하는 아이를 보면서 나는 웃는다. 그리고 이 즐거움에 이렇게 글을 쓰고 있다.